이놈아, 너라도 살아야 한다. 70 노인의 절규가 타오르는 산불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손에는 새빨간 화상 자국이 선명했고 그의 품 안에서는 하얀 진돗개 백구가 연기에 질려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너까지 죽을 순 없어. 제발 살아남아.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3년간 함께했던 백구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강원도 산골 마을 석동리. 인구 20명도 안 되는 이 작은 마을에 홀로 살아가던 철수. 할아버지에게 백구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3년 전 비 오는 날, 어미를 잃고 떨고 있던 새끼 강아지를 주워 키운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죠. 백구야, 밥 먹자.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할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둘만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오늘 오후 2시경, 갑작스럽게 산 너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던 중에 어디선가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멀리 있는 줄 알았던 불길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쪽으로 번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일 났구나.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안의 중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인 반지 하나와 자식들, 어릴 적 사진 몇 장, 그리고 통장과 도장을 작은 가방에 넣었죠. 백구는 이상한 냄새와 연기에 불안해하며 할아버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백구야, 우리 빨리 피해야 한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다리는 이미 70평생의 세월을 견뎌온 터라 빠르게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며칠 전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무릎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였죠. 백구는 할아버지의 느린 걸음을 알아차리고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신나게 뛰어다닐 백구였지만 오늘만큼은 할아버지의 속도에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가는데 벌써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불길은 점점 더 거세져서 할아버지네 집까지는 고작 100m 남짓한 거리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 백국 목줄을. 급하게 나서느라 백구의 목줄을 집에 놓고 온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만약 백구가 놀라서 어디론가 뛰어가 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불길이 너무 가까이 와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할아버지가 서 있던 곳까지 번져왔습니다. 백구가 놀라서 꽁꽁 소리를 내며 할아버지 뒤로 숨었습니다. 위험해. 빨리 피해야 해. 할아버지는 백구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백구는 20kg이 넘는 큰 개였습니다. 평소에도 안기를 싫어하던 백구가 불안해서인지 더욱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백구의 목덜미를 잡고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0 노인의 다리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본 백구는 갑자기 멈춰 서더니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야, 가자. 더 늦으면 안 돼. 할아버지가 다시 백구의 목덜미를 잡으려 하는 순간 백구는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의 손을 하찼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백구야. 그쪽은 불이 나는 곳이야. 할아버지는 황급히 백구를 불렀지만 백구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뛰어갔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로 말이죠. 할아버지는 백구가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할아버지는 백구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백구가 뛰어간 방향에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피난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산등성이를 돌아가는 좁은 오솔길이었는데 불길이 번지기 어려운 바위지대였습니다. 똑똑한 녀석, 길을 알고 있었구나.
할아버지는 백구를 따라 그 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길은 평소에도 젊은 사람들이 가기 힘든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70 노인의 몸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었죠. 백구는 중간중간 멈춰서 할아버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숨을 고르고 있으면 옆에 앉아서 함께 쉬었고, 할아버지가 다시 걷기 시작하면 앞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려서 겨우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마을은 이미 불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네 집도 이웃집들도 모두 붉은 불꽃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도 다 타버렸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것들이,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모두 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구와 함께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너와 함께라서 무섭지 않다. 백구는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등을 기댈 수 있도록 몸을 내어주었죠. 둘은 그렇게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방관들과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백구는 임시 대피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무사했지만 집들은 모두 전소되었습니다. 대피소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할아버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집도 없고 가진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새로 집을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백구였습니다. 대피소에서는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임시로 일주일만 허용해 준 것이었죠.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걔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대피소 관리인의 말에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구가 없다면 혼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백구를 데리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시내에 있는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모두 형편이 어렵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개까지 키울 여유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백구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무능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하겠구나. 할아버지는 백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백구와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백구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있었습니다. 대피소 관리인이 알려준 곳은 시내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아줄 것이라고 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동물보호센터로 가는 버스 안에서 백구는 계속 할아버지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창밖 풍경에 관심을 보이곤 했는데 오늘은 오직 할아버지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소장인 이수진 씨가 나와서 맞아주었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백구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수진 씨의 따뜻한 말에도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백구를 맡기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을 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구는 이상하게도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개들과도 잘 어울렸고 센터 직원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보다 더 담담해 보였습니다. 착한 녀석이네요. 성격도 좋고 사람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수진 씨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백구가 자신과의 이별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백구야, 잘 지내라. 할아버지가 돌아서려는 순간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소리가 아니라 낑낑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센터를 나왔습니다. 돌아보면 더욱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울음소리는 한참 동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대피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자던 백구가 없으니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던 할아버지였지만 백구와 함께한 3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할아버지는 정부 지원으로 시내에 작은 원룸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백구가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해서 백구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백구는 잘 지내고 있어요. 밥도 잘 먹고 산책도 좋아하고요. 수진 씨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에서 걱정스러운 기색이 느껴졌거든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백구가 며칠째 음식을 거의 안 먹어요.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려고 해도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고요. 일주일 후 수진 씨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점점 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 이렇게 계속 가면 백구가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아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는 벌써 열흘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만 조금씩 마실 뿐, 좋아하던 사료도 간식도 모두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즉시 센터로 달려갔습니다. 백구를 본 순간 할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백구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털에서는 윤기가 사라졌고 예전에 반짝이던 눈빛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백구야, 할아버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백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신나게 뛰어와 할아버지에게 뛰어올랐을 텐데 이제는 일어날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백구도 할아버지의 품에서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서로의 그리움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구를 다른 가정에 보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어르신만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진 씨의 말에 할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백구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원룸에서는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었고 할아버지의 경제적 상황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진 씨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오셔서 백구와 시간을 보내시고 다른 개들도 돌봐주시면 됩니다. 자원봉사요. 네, 물론 봉사료는 드릴 수 없지만 대신 백구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원하신다면 나중에 여건이 나아지면 백구를 다시 데려가셔도 되고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비록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백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7시에 센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가 오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항상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를 본 백구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할아버지 주위를 뛰어다녔습니다. 마치 매일이 재회의 기쁨인 것처럼 말이죠. 할아버지는 백구와 함께 산책을 하고 밥을 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센터의 다른 개들도 돌봐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다정한 손길을 받은 개들은 모두 건강해졌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가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어르신께서 오신 후로 센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개들이 모두 안정되고 건강해졌거든요. 수진 씨는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경험이 센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서 할아버지와 백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매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센터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뭔가 중요한 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S그룹 박민수라고 합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KS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런 회사의 임원이 왜 작은 동물보호센터에 왔을까요? 저희 회사에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동물보호센터를 후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민수 씨의 말에 수진 씨는 반가우면서도 의외였습니다. 평소 대기업들은 화려한 곳에만 후원하기 마련인데 이런 작은 센터까지 찾아온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둘러보던 박민수 씨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와 백구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백구의 털을 빗겨주고 있었고 백구는 기분 좋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신가요? 박민수 씨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이세요. 산불로 집을 잃으신 후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 흰색 개는 백구라고 어르신이 키우던 개인데 사정상 함께 살 수 없어서 여기 맡겨두신 거예요. 그렇군요. 박민수 씨는 한참 동안 할아버지와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께 인사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수진 씨의 안내로 박민수 씨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나타난 정장 차림의 남성을 보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KS그룹에서 나온 박민수라고 합니다. 아, 그러신가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평생 이런 큰 회사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민수 씨는 전혀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에게 존댓말을 쓰며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이곳에서 봉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닙니다. 그냥 백구와 함께 있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백구를 쓰다듬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민수 씨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백구라는 이름이군요. 정말 예쁩니다. 고맙습니다. 이 녀석이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해요. 산불 날 때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줬거든요. 할아버지가 산불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박민수 씨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백구가 위험을 무릅쓰고 할아버지를 구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연을 듣고 나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네요. 그리고 어르신의 사랑도 대단하고요. 그날 박민수 씨는 센터에 상당한 금액을 후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와 백구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민수 씨가 다시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후원금을 전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시간 되시면 저와 차 한잔 하실까요? 할아버지는 영문을 몰랐지만 박민수 씨를 따라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백구도 함께였습니다. 카페에서 박민수 씨는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어릴 때 키우던 개가 있었습니다. 초롱이라는 이름의 진돗개였는데 정말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개였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제가 사업 때문에 바빠지면서 초롱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결국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죠. 지금도 그때 일이 후회됩니다. 박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하나 고백할 말씀이 있습니다. 박민수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몰라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KS그룹 직원이 아닙니다. KS그룹의 회장입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박민수 씨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이라니, 그런 높은 분이 왜 자신 같은 평범한 노인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는 걸까요? 회장님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돈이나 지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어르신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박민수 회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만 매달리느라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쳤다는 이야기, 초롱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후회, 그리고 성공했지만 공허했던 마음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과 백구를 보니 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겠더군요. 진정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 말입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백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모습, 그리고 백구가 어르신을 위해 보여준 충성심,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이죠. 박민수 회장의 말에 할아버지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그저 백구가 사랑스러워서 한 일뿐인데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해 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무슨 제안 말씀이신지요? 저희 회사에서 새로 짓고 있는 복지관에 어르신과 백구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반려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꿈만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계시면 그곳이 진정한 복지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구도 함께 있으면서 다른 동물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배운 것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어르신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마음과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박민수 회장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사업을 구상해 왔지만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도움을 받는 것은 저입니다.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삶의 자세를 통해 제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거든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백구와 함께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박민수 회장님이 그런 분이셨다니. 사실 수진 씨도 박민수 회장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후원을 많이 해주는 고마운 분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정말 복지관에서 일하실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너무 큰 기회라서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백구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꿈 같았습니다. 백구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듯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할아버지의 손을 하찼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박민수 회장과 함께 새로 지어진 복지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동반자 복지관이라는 이름의 이 건물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곳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곳이 어르신과 백구가 머물 방입니다. 박민수 회장이 안내한 방은 할아버지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거실과 침실이 있는 투룸에 작은 주방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백구를 위한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아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어르신께서 이곳을 빛내주실 분이니까요. 복지관에는 할아버지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20분 정도 입주해 계셨습니다. 모두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심지어 앵무새를 키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역할은 복지관 내 동물 관리와 어르신들의 생활 상담이었습니다. 오랜 경험과 따뜻한 마음씨가 있는 할아버지에게는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백구는 복지관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모두 백구를 귀여워해 주셨거든요. 김 어르신, 백구가 정말 영리하네요. 우리 고양이랑도 잘 어울리고. 이웃집에 사시는 박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백구는 처음 보는 동물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마치 복지관의 화합을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복지관 내 모든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산책을 시켜주고 어르신들의 고민도 들어드렸습니다. 김 어르신 덕분에 우리 복실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최할아버지께서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최할아버지가 키우시는 강아지 복실이는 우울증 때문에 밥을 잘 안 먹었는데 백구와 함께 놀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담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었습니다. 산불을 겪으면서 깨달은 소중함, 백구와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들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하셨습니다. 모두들 나름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오신 분들이었거든요. 박민수 회장은 가끔 복지관을 찾아와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백구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르신,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백구와 함께 있을 수 있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보람차요. 그렇게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사실 이 복지관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어르신 때문이었거든요. 박민수 회장의 고백에 할아버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이수진 소장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 지내고 계시는군요. 수진 씨는 할아버지와 백구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죠.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센터에도 좋은 변화가 많이 생겼거든요. 실제로 할아버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동물보호센터의 후원이 늘어났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할아버지와 백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백구와 함께 복지관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백구야, 우리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백구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할아버지의 말에 동감한다는 듯 했습니다. 1년 후 동반자 복지관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백구의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김철수 어르신,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는데요. 복지관 직원이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가 올지 궁금했지만 평소처럼 백구와 함께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복지관 입구에 커다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큰아들 철민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뒤따라 둘째 영희와 막내 수호도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년 만에 보는 자식들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를?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자식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이들은 박민수 회장을 통해 아버지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불을 겪으면서도 백구를 위해 헌신한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복지관에서 보람찬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너희도 각자 살기 바빠서 그런 거지. 할아버지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자주 뵈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백구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막내 수호가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예전에 자주 보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박민수 회장도 도착했습니다. 사실 이 만남을 주선한 것이 바로 그였습니다. 어르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오늘은 제가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겠습니다.
박민수 회장의 배려로 할아버지는 자식들과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정말 좋네요. 백구도 건강해 보이고 아버지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철민이의 말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구 덕분이야. 이 녀석이 내 인생을 바꿔준 거나 다름없어. 정말 신기해요. 개 한 마리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수호가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할아버지는 백구와 함께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복지관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백구야, 너 덕분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모르겠다. 산불에서 구해준 것도 고맙고,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준 것도 고맙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것도 고마워. 백구는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마치 자신도 할아버지 덕분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산책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젊은 여성이 인사했습니다. 복지관 근처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감동받으셨대요. 동물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니 존경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별일 아닌데 너무 과분한 말씀을. 아니에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복지관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들 할아버지의 가족 방문 소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 어르신, 정말 다행이네요. 가족들이 찾아와 주셔서. 박 할머니가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네, 모든 게 백구 덕분입니다. 이 녀석이 제게 가져다 준 축복이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백구와 함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전 산불 속에서 절망했던 자신을 생각하니 지금이 꿈만 같았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가 가져다 준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백구를 구하려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에는 그보다 훨씬 큰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 보람찬 일,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의 사랑까지. 백구는 할아버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은혜란 이런 것이구나.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희생할 때 그것이 결국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 말입니다.